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7월 1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1년 내 최저 수준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디파이 토큰의 점유율을 뺏겨서 그렇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임원이 이더리움 다음 암호화폐 강세 랠리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ERC20 토큰 총 가치가 이더리움 시가총액을 초과한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샌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에서 틱톡 이어서 위챗도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도미넌스 1년 내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이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이 점유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차트로 보시면 거기 아시겠지만 급작스럽게 상승을 하는 듯 하더니 반전이 일어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는 지금 이제 62.52 정도까지 와 있는데요. 62.2까지 거의 하락세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락하게 된 원인으로 지금 꼽히는 게 이 디파이의 급부상 때문에 보고 그 시점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두 달 동안 디파이 토큰이 이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뺏어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은 당연히 반대로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37.46%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찍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파이 코인 관련된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들이 있었고, 그 관련된 상승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오히려 하락하는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적으로는 크게 하락한 건 아니지만 횡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이 힘을 받으면서 지금 이 전반적인 점유율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OKX 소속 애널리스트 네오는 지난주 단기 반등세가 있었지만 이 전반적인 흐름을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세를 반복하고는 있지만 이미 1차 저항선인 9,500달러에서 9,400달러로 내려온 상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개인 투자자의 장기 보유 심리가 약화된 상태고 더불어 신규 자금 유입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일일 변동성 또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9,500달러 돌파 실패 시에 8,7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 이더리움이 다음 암호화폐 강세 랠리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의 전 임원인 라울 팔이라는 사람이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두 쐐기형 패턴을 이탈하는 상승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BTC 돌파 움직임은 이더리움 가격의 대반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메사리 데이터에 따르면 이 올해 들어서 이더리움의 활성 주소는 지금 118% 그리고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는 49% 증가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이 12일 0.12더 이상 보유한 주소 수는 310만 3,922개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코인마켓캡 기준 이더리움은 현재 0.88% 오른 242.78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BTC의 고래 투자자로
알려진 이 조 007은 이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이 탐욕적인 이더리움 신봉자들을 이더 2.0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내부자, 고래, 이더 재단 등 주체들은 리테일 경쟁 없이 이더 1.0에서 축적한 부를 쏟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기타 이더 관련 스캔과 마찬가지로 사악하고 영리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금 올해 이제 이더리움 2.0 출시라는 큰 이벤트가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 그리고 디파이에서 지금 사용되는 이런 형태들이 아무래도 이더리움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영향을 줄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 보인다고 다들 전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ERC20 토큰 총 가치 이더리움 시가총액을 초과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ERC20 토큰들의 총 가치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라고 유투데이가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ERC20 토큰들의 총 가치가 330억 달러에 도달하면서 이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270억 달러를 큰 폭으로 앞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맨사리 연구팀은 지난 5월 말 현재 ERC20 토큰들의 시가총액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총 가치가 50%에 근접하고 있다고 전한 바가 있었는데 최근 이 분산금융 디파이 시장의 급성장을 ERC20 토큰들의 가치를 크게 증가시킨 주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디파이 프로토콜 이용자들에게 의해 잠긴 가치의 총액은 TVL이 5개월 전 10억 달러에서 1년 전에는 6억 3,800만 달러에서 지난주 2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처럼 디파이 시장이 급성장한 것을 이용자들이 자신의 암호화폐를 디파이 프로토콜에 불려주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른바 이 수익 농사, 일드 파밍 열풍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암호화폐 업계를 많이 휩쓸고 있는 게 이 디파이가 가장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혼조와 이 비트코인 횡보, 이 기관의 비트코인 관심 하락 추세 관련된 이 내용들인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 긍정적 소식에도 이 확산세 급증과 미중 갈등 지속, 여기에 더해서 핵심 기술 기업 주가 급 반락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4% 상승한 26,085.8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0.94% 하락한 3,155.22,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2.13% 급락한 1,390.84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뭐 크게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상승 쪽과 이제 하락을 전망하는 쪽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지금 약세를 전망하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이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 파이델탈리스틱스 소속 애널리스트는 이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미결제 약정이 그 머니플로우 인덱스 하락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선물 옵션 계약에서 이 계약을 반대 매매를 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보유하는 걸 이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기관의 관심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CME 미결제 약정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이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기관의 관심을 0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이 50을 밑돌면 이제 큰손 투자자 사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감소했음을 의미하고, 최근 이 인덱스는 30을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초에 2018년 말 이 두 프랙탈 차트를 분석하는데, 이 두 시기 모두 CME 머니 플로우 인덱스가 30을 밑돌았으면 최소 3개월간 약세장이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의 이제 미결제 열정 머니 플로우 인덱스라는 여러 이제 지표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약세로 갈지 강세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샌다라는 기사인데요. 미국의 틱톡 이어서 위챗도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에 이어서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에 대한 제재 방침을 시사를 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은 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두 앱에 대한 평가를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면서 미국에서 두 앱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만약 틱톡이 미국 회사로 분리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챗은 이 중국 내에서 최대 가입자를 자랑하는 메시지, 결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중국 최대 정보통신 기업인 텐센트 홀딩스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지난 1월에서 3월 위챗을 실제 사용한 사용자 수만 12억 3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틱톡 사용 금지 방안을 거론을 했는데요. 지난 7일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 TV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틱톡 사용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그렇다,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바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이 미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한 일은 수치스러운 것이라면서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틱톡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기사에 따르면 지금 이제 그 중국 소셜미디어가 이제 중국 당국으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다는 의혹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달에 시작된 아이폰 운영체제 iOS 14 시험 버전에서 틱톡을 실행해서 클립보드에 저장된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 틱톡이 복사했습니다 라는 경고 알림이 떠서 틱톡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보 유출 의혹이 끊이지 않자 인도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가보안과 국방에 위협이 된다면서 틱톡을 포함한 이 중국 앱 59개 사용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통신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는 조금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중과 이 무역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개인정보가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꾸준히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IT 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이런 이슈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으려면 결국엔 블록체인의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람다 256 미 블록체인 보안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라는 소식인데요.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개발 기업인 람다 256이 미국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인 퀀트 스탬프와 이 세일즈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람다 256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퀀트 스탬프는 미국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보안 기업인데요. 블록체인 기반 보안 감사와 기업용 블록체인 개발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람다 256과 퀀트 스탬프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각사의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양사의 전문 영역을 활용해서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재현 람다 256 대표는 이 람다 256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블록체인 시장에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람다 256의 목표 중 하나인 글로벌 진출에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 블록체인으로 화장품 생산 전 과정을 추적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간 2020년 이 공공분야 디지털 혁신 모델 기획 설계 용역에서 블록체인 기반 화장품 원료 소재 개방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 보고서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또는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전문 컨설팅 사업자인 EY 컨설팅과 함께 이 본격적인 과제 기획과 설계 추진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제주 화장품 인증 제품의 원물 채집에서 판매까지 화장품 생산 전 주기를 블록체인으로 모니터링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제주 화장품 인증제는 이 제주도지사가 증명하는 지자체 최초의 지역 화장품 품질 인증 제도인데요. 지난 2016년 5월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주산 원료 10% 이상을 함유하고 이 제주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생산 과정에도 지금 블록체인이 이제 활용되는 시점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우빈이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 개발을 지금 싱가포르 중앙은행에서 마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용 서비스 출시 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말 중앙은행은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우빈의 마지막 5단계에서 국영투자사 테마셋과 JP모건이 함께 다중통화 결제 네트워크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은행은 해당 프로토타입에서 리모델링에 구축한 국제 결제 네트워크를 상용해 기존 채널보다 더 신속하고 저렴한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이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다중통화 간 해외 결제, 환전, 외화, 표시, 유가증권 결산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산업발전 촉진을 위한 프로토타입 네트워크 기술 사양 일부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이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 결제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싱가포르 이 증권거래소의 암호화 자산 결제 처리와 싱가포르, 캐나다 중앙은행 간 암호화폐 거래 등의 실험을 또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싱가포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금융 쪽에서도 싱가포르가 굉장히 선두적인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쪽에서도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결제원에서 DID 조용한 이 모바일 사원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금융결제원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 증명, 이 DID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사원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는데요. 모바일 사원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분리된 신원 증명 체계를 하나의 신분증으로 처리하는 통합 신원 인증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DID 기술을 적용해서 이 특정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신원증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금융결제원은 모바일 사원증을 통해서 이 신분증 소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 직원이 이용하는 시스템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발급 시간도 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사원증을 이제 스마트폰에 발급을 받아서요. 이 사무실 출입이나 사내 업무 포털 서비스 접근, 그리고 교육 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안은 높이고, 그리고 편의성도 좋아진 이런 형태가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결제원에서 이미 사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한다는 거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융 결제와 관련된 업무들에서도 DID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